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 내추럴 메더신 앨런 게이비 박사의 내 몸 내가 고쳐 쓴다고 하는 이 자연의학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요, 등에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의 결석들이 많다는 신호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양치질 오늘 이제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양치질 하시고 오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치아의 때들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돼서 치석이 되지 않겠네요. 치석이 되면 계속 잇몸 질환으로 내려앉으니까 치주 질환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이 신장의 돌들이 잘 생기지 않게 드시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키드니 스톤, 치아의 치석처럼 신장의 돌들, 스톤이 있을 때 바로 신장 결석이라고 해요. 신장 결석에는 뭐 시스틴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나 칼슘 결석 등등의 많은 결석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석이 많고 나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결석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야 결석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익히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신장에 있는 돌을 키드니 스톤이라고 하는데, 신장 결석은 이렇게 모래알부터 아주 작은 애부터 골프공 같이 이렇게 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으로 한번 병원에 실려가 보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기 날 때보다 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 골프공만한 이 돌들이 요관을 통해서 빠질 때 막 이 고환이 붓기도 하고요. 전립선에 막 염증, 방광 쪽이 통증이 오기도 하고 별의별 증세가 다 와요. 막 이제 통증이 많이 오는데, 자, 보시면 이 큰 신석은 대개 신장에 있어서 별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데, 요렇게 작은 신석들은, 신장의 결석들은 이 소변관, 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나와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자, 요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방광염이 있거나 전립선암이 있거나 자궁암이나 난소암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문제가 방광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난소나 자궁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요관을 타고 이런 염증들이 단단하게 석회화된 신장의 결석과 간에 담당의 담석들이 결국은 방광에, 난소에, 자궁으로 내려오는 요관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냐면 신장에서부터 문제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신장의 결석들은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나와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 이뇨작용이 안 되면, 신장에 디스펑션이 있으면 방광의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하고 난소의 자궁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요 통로를 우리 몸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신장 청소 왜 해야 되는데요? 난 방광암 환자인데. 이게 다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연결이 되고, 또 요관을 타고 전립선으로 연결이 되고, 요관을 타고 난소와 자궁에 연결이 돼요. 무속기에. 그래서 요관을 통과하기 어려운 크기의 이런 사이즈의 신석은 요관을 빠져나오는 여러 날 동안 마치 아기 날 때 구로하는 것 같이 이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끙끙 앓아요. 아기 날 때보다 더 아프시대요. 이만한 돌들이 지금 요관을 타고 나올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오늘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개 암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체의학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전 세계 이제 자연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만성질환자들과 암 환자를 치료할 때 1년에 2차례씩 5단계 해독을 꼬박꼬박 해주고 매일 세수하고 화장하듯이 사람의 장 청소를 매일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습관되면 어떻게 해요? 세수하는 거 습관돼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일도 세수해야 되고 모레도 세수해야 되면 걱정되시죠? 습관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러신지 몰라. 짐승의 이 대장은 원통형이라 아무리 동물성을 먹어도 축척이 안 돼요. 노폐물이 발암물질로 축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효되거나 부표되지 않으니까 대장암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근데 사람의 장은 보면 상행결장, 횡행결장, S자결장, 그래서 결장과 직장과 대장에 이런 동물성 단백질 담즙산, 아주 강한 담즙산이 있어야지 동물성을 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담즙산을 분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담즙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장에, 상행결장에, 하행결장에, 횡행결장에, S자결장에 축적되는 곳마다 이 독소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왜 많은 암 환자들이 막스거슨 테라피를 통해서 영양도 중요하지만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저지방 채식으로 영양요법을 해도 해독이 이 효과가 미미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몸에 계속 이 결장의 독소들이 상행 결장의 독소들이 꽉꽉 S자 결장에 독소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 건강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화기관은 이렇게 S자 결장처럼 꼬불꼬불 산길이기 때문에 장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수 매일 하듯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는 내장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겉에 아무리 꾸며도 아침에 일어나서 썩는 내가 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와 이혼한 얘기를 제가 한 연예인 부부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아이고 하늘마을에 오면 대장 청소하면 이제 빵 뚫려서 입에서 냄새 안 날 수 있는데 왜 입에서 냄새가 나요? 물론 치과에 치아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장이 폐색되어서 대장이 썩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독의 시작은 대장 청소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대장 청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한 세수를 하듯이 화장을 하듯이 여러분의 장기를 보호하고 청소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 안 되고 퇴화 안 되는 방법은 무슨 어떤 비아그라 같은 정력제를 드셔서 힘을 낸다거나 어떤 면역 주사 1,700만 원짜리 10대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맨발로 걷기도 중요하지만 고섬유질을 식사를 해서 저는 변화 하루에 2-3번 잘 보는데요. 잘 보셔도 늘 깔끔한데 이렇게 청정 지역에 살아서 얼굴에 때가 안 끼니까 세수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장 청소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건강한 배변을 충족을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매일 장 청소를 해요. 그래서 세수를 안 해도 저는 쉬는 날에 세수는 안 해도 장 청소를 해요.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케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제도 공부하셨지만 지난주에도 이 만성질환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의 일부인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더 깊이 신장의 돌처럼 이 단단하게 석회화되어 있는 신장의 각종 요로결석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많은 녹각석, 신석, 그 다음에 칼슘 결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symptoms 신장 결석의 일반적인 증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장의 결석이 많은 분들은 이 스토마크 페인, 이 복부의 통증이 자주 옵니다. 배가 자꾸 싸하고 아프신 분들은 대장암이 있거나 대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장의 결석이 많은 분들은 자꾸 복부에 통증이 와요. 여기처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신장의 결석이 많아서 이쪽으로 굴러다니고 저쪽으로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백헤이크 등에 자꾸 통증이 와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오신 분들도 보니까 사모님이 그러세요. 저 원장님 등에 왜 이렇게 통증이 자꾸 오죠? 신장의 결석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꾸 음식 먹고 나면 구토를 자주 한다? 나 위암인가? 아니요. 결석이 많아도 구토가 자꾸 음식을 먹으면 역류하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현기증이 자주 나요? 이것도 역시 신장의 결석이 많을 때 이런 증세가 오고요. 피버 증세, 자꾸 이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이것도 역시 신장의 결석이 많을 때 오는 증세이고 blood in the urine 이거는 확실하죠. 혈액 속에 혈뇨작용이 자꾸 피가 섞여서 나온다? 결석이 많을 때 오는 증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광암 또는 전립선암 환자들 보면 다 신장에 결석이 많으면서 이런 증세들이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장 이런 증세들이 자꾸 간헐적으로 복부에 통증이 오고 등에 통증이 있고 자주 음식물을 먹으면 역류하고 구토가 오고 현기증이 자꾸 나고 그다음에 오한이나 발열 증세가 종종 있고 그리고 이 혈변이 좀 혈액에 소변을 볼 때 blood in the urine 소변에 혈액이 피가 섞여서 나온다. 그러면 나 신장에 결석이 많다는 신호구나. 요거를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장의 결석이 신장에 있는 동안은 증상이 없는데 이 요관을 타고 내려오면 이 옆구리 쪽이나 갈비뼈 뒤쪽에서 신장 부위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이제 통증이 막 쑤시기 시작하면서 옵니다. 이 통증이 바로 이 등쪽 갈비뼈 아래 부분 신장 부위에서 시작해서
신석이 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며칠 동안 아주 극심하게 아프다가 방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통증이 딱 멎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구연산이나 사과산, 비타민C 많은 것들을 많이 좀 드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관장을 계속 해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약초, 우바우르신, 수국뿌리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신장 청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C, B6를 드시면 요로 결석이 많거나 결석이 많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비타민 B6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마그네슘을 드시면 결석이 빨리 녹아내려가요.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신석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며칠 동안 극심하다가 방광으로 내려간 다음에 통증이 멎는데 이때 너무 극심할 때 응급처치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장이 방광으로 내려올 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미역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 됩니다. 예. 그리고 자꾸 뭘 먹으면 역류하고 올라와요. 구토 증세가 오고. 그리고 배가 빵빵해요. 음식 안 먹어도 빵빵합니다. 마치 복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점점 더 이제 몸이 춥고 발열이 오한이 있고 발열에 되어서 소변이 막 자주 마려워요. 그리고 이제 소변에 피가 섞여서 아주 탁하고 진한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석이 요관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려서 소변을 막으면 신장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급하면 마치 여러분 이 체외 충격파 아세요? 체외 충격파로 이 신장에 있는 돌을 깨는 방법도 있어요. 급할 때. 여러분 오십견통이 심하신 분도 칼슘을 갑자기 안 먹던 분이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서 오십견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체외 충격파로 탁 깼더니 이제 그게 완화가 됐다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체외 충격파로 신석을 또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석을 생기는 과정을 봤는데, 자, 그렇다면 신장의 결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장 결석 한 가지 아니에요. 예,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높아서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셔가지고 섬유질 1도 없는 음식을 드시면 신장의 결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결석들이 다양한데 특별히요 여성분들의 많은 녹각석도 그렇고 또 요산 수치를 높이는 이 통풍을 유발하게 하는 뭐 오징어라든가 갑각류 종류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제 통풍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시스틴 신석부터 특별히 칼슘 신석이 대개의 신장 결석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꼭 수정같이 예쁘지 않으세요? 보석처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돌들도 이렇게 수정같이 좀 예쁘네요. 자, 보니까 결석 중에 가장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80% 이상의 이 칼슘 신석도 종류가 있어요. 수산염, 시금치나 근대, 뭡니까 케일 이런 것처럼 십자가 채소도 사실은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요. 수산염하고 칼슘이 결합된 수산칼슘과 또 인산하고 칼슘하고 결합된 인산칼슘과 같은 칼슘에 의해서 생기는 신장의 돌들이 대개의 신장 결석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그네슘이나 암모늄 그리고 인산염에 의한 여성분들에게 많은 이 녹각석 신석이 대개 10에서 15% 정도 결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같은 거, 갑각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로 요산에 의해서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신석이 약 5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이런 동물성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서 유전적으로 많이 유전이 되어지는 시스턴 신석이 한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자, 보니까 신장의 결석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그냥 요로 결석만 있는 줄 아셨죠? 자, 뭐 있었어요? 가장 많은 게 칼슘 결석. 여성에게 많은 무슨 결석? 녹각석.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는 요산 수치를 오징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 의한 시스틴 요산 신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오는 시스틴 신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결석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좀 배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개 신장에 있는 돌들이 생기는 칼슘 신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칼슘 신석의 가장 큰 원인, 왜 신장에 돌이 이렇게 칼슘 신석이 많이 생기냐면 모든 병의 원인이 섬유질 제로라서 생기는 거예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섬유질 있습니까? 먹기는 참 부드럽고 좋은데 섬유질이 있나요? 섬유질 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대변이 딱 막혀요. 대장이 막히면서 대장암이 오는 겁니다. 용종이 생기고. 그래서 섬유질 1도 없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섬유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장암 환자들은 8.5배나 이 동물성 음식에 의해서 발병이 되기 때문에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대장암 환우분들은 저지방 채식 위주로 식단을 하셔야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칼슘 신석의 가장 큰 원인은 섬유질은 1도 없는 이런 육식이나 흰빵에 여기 섬유질이 있을까요? 여기 흰빵에 뭐뭐 들어갈까요? 버터에, 치즈에,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그다음에 밀가루, 요게 다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섬유질 1도 없어. 자, 흰쌀에 여기 쌀 눈에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인데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여기 흰쌀에 눈을 씻고 봐도 있나요, 없나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다음에 흰 설탕하고 흰 정제소금에 있어요, 없어요? 섬유질이. 1도 없으니까 이런 산성 음식을 즐겨 드시니까 여러분의 체질이 알칼리가 아니고 산성화가 돼서 많은 암 전문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토 월버그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병의 시작은 여러분의 pH가 산성 체질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알칼리 환경에서는 어떤 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셔야 빨리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산성 음식은 여러분 신장에 이제 이렇게 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만하신 분들은요, 신장에 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도 지방 수치가 높기 때문에 돌들이 많아요. 설탕을 많이 드시는 패스트푸드하고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공주과님들도 뭐가 많냐면 이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혈액이 산성이 되면 뼈에서 뭘 빼올까요? 몸에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으니까 칼슘을 자꾸 빼와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골다공증이라고 자꾸 뭐 드세요? 사골국물 드시고 우유 맨날 배달하시고 하니까 점점 더 체질은 산성이 되고 몸에서 칼슘은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많아지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첫째, 신장에 돌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섬유질이 1도 없는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섬유질 1도 없는 쓰레기 식품 때문에 여러분의 이 혈관이 막히고 대장이 폐색이 되고 나아가서 신장에 돌이 생기는 원인이 섬유질 제로 때문에 생기고, 두 번째,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음료수도 잘 드세요. 차도 잘 드세요. 근데 안 먹는 게 있는데 물을 안 드세요.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신장이 물로 깨끗이 자꾸 여과를 시켜야 되는데 신장의 주된 기능은 여과기예요. 필터입니다. 정수기에 필터가 없으면 물이 여과가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물을 안 드시면 우리 몸에 신장이 여과 기능을 못해요. 신장에 필터를 자주 갈아주시려면 뭐를 드셔야지 필터 교체를 하는 거예요? 물을 자꾸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환경이 바뀌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아이들이 다 신장에 문제가 와요. 물이 바뀌니까 섞여야 돼, 물로. 이렇게 좋은 물을 먹다가. 그래서 경수를 먹어도, 연수 대신에 경수를 먹어도 이 딱딱한 이 수돗물에 그런 좋지 않은 광물질이 많은 물을 마셔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는 증류수를 자꾸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안 드시면 소변이 자꾸 농축돼서 신장의 결석이 자주 생기고, 여러분들이 소변을 볼 때 소변 색깔이 물색처럼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 신장의 결석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걸 드시면, 영양제를 드시면 색깔이 갑자기 노래지는 거 하고 말고, 영양제 안 먹어도 소변의 색깔이 아주 진한 노란색이고 소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혈액의 노폐물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신장의 결석이 많아요. 그래서 섬유질 제로가 신장의 결석을 유발하고, 물을 안 드셔도 신장이 여과를 못 시켜서 소변이 자꾸 농축되면서 신장의 결석이 생기고, 땀을 많이 흘려도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에 잘 걸리는 사람은 신장 결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 자주 보신다고 지금 불평하시는데 해독이 뭘로 빠져나갈까요? 독소가. 결석이나 담석이나 온갖 기생충이나 독소가 뭘로 빠져나갈까요? 땀과 오줌과 변. 어우, 오늘 상 받아야 돼. 맞아요. 소변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고 배변작용을 촉진시키고 땀으로 다 이 노폐물과 독소들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만 오르니까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요? 하시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독소들이 배출되는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짜게 드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요, 일시적으로 부종 오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자꾸 물론 림프 전이가 돼서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부종이 오고 또 암 환자들은 예를 들어 유방 수술하셔서 절제했다? 그럼 림프를 같이 절제했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유 없이 지금 여러분이 붓는다면 갑자기 염분 섭취를 늘리면 여러분 부종이 와요. 그래서 음식물을 짜게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하면서 신장에 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소금을 딱 중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소금 2.3g을 먹을 때마다 칼슘 40mg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 자꾸 부종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자, 신장에 돌 생기는 원인 첫 번째는 섬유질 제로, 두 번째는 물을 안 먹어도, 세 번째는 짜게 드셔도. 예, 이제 신장의 결석이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칼슘 영양제를 드실 때 참 주의하셔야 돼요. 예, 칼슘은 이제 대부분 이제 메르츠나 이런 우유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데 칼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과 병행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결석이 잘 생겨요. 자, 칼슘을 많이 먹는데 마그네슘을 적게 섭취해도 신장에 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갑자기 안 먹던 분이 드시니까 여기 이 어깨에 오십견이 와가지고요, 이 체해 충격파로 깨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에서 1대1 정도 되게 드시면 문제가 없는데 우유 유제품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신다. 우유나 치즈, 뭐 마가린, 버터 이런 유제품으로 칼슘을 즐겨 드시면 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겨요. 걸리기가 쉬운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우유 유제품은 10대1이에요. 칼슘이 1이고 마그네슘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제품에 들어있는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으로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마그네슘과의 비율이 안 맞아서 10대1이니까 신장에 돌이 잘 생기는데 가장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점심에 여러분 매일 드시는 케일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예, 케일도 뭐가 많냐면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거 아니야. 예, 물에 담가놨다가 예, 한번 살짝 데쳐서 이렇게 씻어서 수산염을 다 날리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케일이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 십자가과 채소들에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케일과 브로콜리, 오렌지, 메주콩, 두부, 아몬드 같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에서 1대1 정도인 가장 좋은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시면 절대로 신장에 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유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몇 대 몇? 10대1 정도니까 자꾸 신장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수산칼슘을 녹이는 작용을 해서 수산칼슘 신석과 인산칼슘 신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칼슘은 주로 동물성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칼슘하면 무조건 동물성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좋은 케일, 브로콜리, 오렌지, 콩, 두부, 아몬드에도 다 뭐가 있다? 칼슘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꾸 칼슘하면 우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메르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아주 좋은 2대1이나 1대1 정도인 케일, 브로콜리, 오렌지, 메주콩, 두부, 아몬드. 자, 여러분 칼슘 매일 드시고 계세요? 뭐 드셨는데? 아침에. 그거는 비타민 C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하늘마을 오면은 도대체 칼슘을 뭘로 먹어요? 단백질을 뭘로 먹어야 하실 때마다 제가 아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고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너무나 영양학적으로 이 상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백질 부족할까 봐 단백질 가루 드셔가지고 이 고기 안 드시는데도 이 프로틴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 IGF-1 수치가 올라가니까 암이 계속 크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가루 따로 드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장의 결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6를 빨리 드시면 돼요. B6하고 마그네슘 여기 결합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드시는 분들 있죠? B6하고 마그네슘은 이게 뇌졸중 증세가 올 때도 응급처치에 도움이 되지만 반신불수를 예방하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되지만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데도 B6와 마그네슘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저께 요로 결석 때문에 시술하고 오신 분이 그래도 너무 많이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B6가 현저하게 부족해요. 새빨가요. 아주 옐로우 카드를 넘어서 아주 레드 카드예요. 전혀 흡수가 안 돼요. 자, B6가 어디에 많습니까? 흰쌀에 있죠. 흰 밀가루에 있죠. 흰 설탕에 있을까요? 그럼 어디에 주로 많을까요? IP6가 풍부한 현미나 콩에, 메가, 보리, 겨, 쌀겨, 밀겨 그거 흰쌀에 없죠? 흰 밀가루에 없죠?
이 IPC, 콩, 그리고 견과류가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신장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 많고 담석이 많은 분들 다 이 통곡물을 그래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훌푸드로 드셔야 여러분들의 신장의 결석도, 간의 이 담석도, 담낭의 담석도, 대장의 이런 그 용종도 잘 안 생기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IP6가,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로 IP6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근데도 건강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드시면 뭐해? 집에 가시면 계속 흰쌀 드시면서 흰 밀가루 드시고 흰 국수 드시고 스파게티 그 흰 국수 드시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IP6가 얼마나 신장의 결석을 예방하고 간의 담석을 예방하고 대장의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존 맥두걸 박사가 그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저지방 채식도 중요한데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통곡물입니다. IP6가 풍부한 통곡물. 그래서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B6는 수산염의 생성과 배출을 감소시켜서 수산칼슘 신석이 재발하는 환자는 비타민 B6가 결핍되어 있는 거, 이거 진짜 이 논문 쓰면 참 좋겠더라고요. 요로 결석하고 신장의 결석 많은 분들을 봤더니 제가 이제 다 데이터를 봐요. B6가 다 빨간색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B6를 공급해 주니까 싹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한 30년째 보관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정말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거 과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서 소변의 칼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설탕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고, 그래서 산성이기 때문에 계속 소변의 칼슘 수치가 올라가니까 신장에 돌이 잘 생겨요. 그 다음에요, 위에 염증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암 환자들이요,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산제, 이 소화제에는 알루미늄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산제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칼슘이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신장에 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요거 잊지 마시고. 그런데 음식 속에요, 사실은 다양하게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에 이 시금치, 근대, 며느리하고도 절대 나눠 먹지 않는, 요새 가을철 되면 근대국들 시원하잖아요. 그죠? 된장 조금 풀어가지고 근대국 끓이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잖아요. 시금치, 근대에 수산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산염이 신장에 돌을 만든다고 굉장히 그렇다고 시금치하고 근대 안 드셔야 될까요? 수산염이 생기지 않게 드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에서 1대1 정도 되는 것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 그래서 이 시금치나 근대에도 수산염이 많아서 이 수산염이 흡수가 되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 돼서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신장에서 칼슘 신석이 생기게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시금치하고 근대를 먹어도 신장에 돌이 안 생기는 방법이 있는데, 보니까 음식물 속에 칼슘과, 그러니까 몸에 있는 칼슘 말고 음식을 먹을 때 수산염하고 칼슘을 같이 먹으면, 수산염하고 칼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수산칼슘이 몸속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되면서 신장에 돌이 안 생겨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수산염이 많은 시금치하고 근대만 먹으면 신장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몸속에 칼슘과 흡수될 때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수산염이 많은 애하고 칼슘이 결합해서 먹으면 신장에 돌이 안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구나. 자, 그냥 수산염이 많은 시금치하고 근대만 드시면 신장에 돌이 생겨. 근데 칼슘하고 같이 먹으면 돌이 안 생겨. 자, 그래서 시금치하고 근대를 먹을 때 수산염을 빼내고 먹는 방법을 배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에서 1대1 정도로 드시는 게 좋고, 요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칼슘하고 결합해서 드시면 신장에 돌이 안 생겨요. 자, 이제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장에 칼슘 신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채와 마그네슘 하면 여러분 뭐 마그밀 드시는 분들도 있고 변비 치료하려고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이 마그네슘은 야채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야채하고 과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야채 과일 지금 달고 사시잖아요. 저지방 채식하시니까. 그래서 야채와 과일에는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녹색 잎채소는 알칼리성이고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신장이 생기는 것을 강력히 억제해줘요. 그래서 오렌지나 뭐 귤 이런 거 비타민 K가 지혈 작용도 해주지만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기느냐?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마그네슘과 칼슘 비율이 좋은 이 비율대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육식을 하신다고 해도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먼저 샐러드를 먼저 한 접시를 풍부하게 하고 드시고 나면 결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다 고기 끄떡끄떡 하시네. 자, 고기를 드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이제 집에 가족들이 아직 이제 건강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고기를 못 끊으면 야채하고 과일을 풍부하게 먼저 먹이고 샐러드 한 접시를 풍부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을 드신다고 하면 신장에 결석이 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흰쌀, 흰밀가루에는 섬유질이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현미, 통밀가루 B6로 바꾸는 거예요. 자, B6가 뭔지 아시겠죠?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B6가 부족해요. 자, B6는 흰쌀, 흰밀가루를 현미와 통밀가루로 홀푸드로 드시는 거예요. IP6가 살아있는. B6를 그대로 드시면 소변의 칼슘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왜 이제 부드럽다고 자꾸 흰쌀, 흰밀가루 대신에 현미쌀로 바꾸시고 통밀로 바꾸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쌀겨와 밀겨에 있는 켈록 박사가 대장암 환자 뭘로 고쳤냐면 쌀겨, 통밀로, 현미로 고친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다 섬유질이고 IP6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장암 치료제도 IP6고 B6고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여선생님도 나가시면 이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대신에 B6와 B 컴플렉스가 풍부한 걸로 IP6가 풍부한 음식으로 드시면 이제 대장암이 재발될 일이 없겠죠? 이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몸에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데 일조를 가하는 신장에 좋지 않은 결석을 만드는 음식들은 뭐냐면 주로 육식, 그리고 흰빵, 흰쌀, 소금, 설탕 등 이런 산성 음식들이 신장에 결석을 만들고 알코올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칼슘을 빼내가니까. 그리고 짠 음식을 소금을 너무 많이 드셔도 부종이 생기지만 신장에 결석이 잘 생기고 우유, 아이스크림, 밀크 초콜릿, 치즈 등의 우유, 유제품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0대 1이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고 수산염이 많은 음식도 신장에 돌이 많이 생겨요. 이제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음식들은 뭐냐면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들, 과일, 현미, 통밀에는 B6와 B 컴플렉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안 생기고 마그네슘이 많고 칼슘이 적은 된장, 보리, 옥수수, 메밀. 그래서 여러분 메밀국수 드실 때도 그냥 이렇게 국수 삶아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국수 그대로 넣고 끓여 드시면 안 돼. 수산염이 많은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배우셔야 돼. 호밀, 귀리, 현미, 아보카도, 바나나, 캐슈넛, 코코넛, 땅콩, 참깨, 리마콩, 감자 등의 이런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칼슘은 적고 이런 음식 2대1에서 1대1 비율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을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신장에 돌이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드시는 분들이. 그리고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 만성질환자분들 대부분은 신장에 돌들이 다 있습니다. 발현돼서 지금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신장의 기능 부전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신부전증이나 또 신장암, 신우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장의 기능이 나쁘면 요관을 통해서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모든 원인이 신장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식단을 잘 구성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일부에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